안녕하세요. 운전의 참견입니다. 일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공략 영상입니다. 감정과 실격을 피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주행 시험을 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각 시험장마다 4가지 코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가지 코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어떤 경로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주의 구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4가지 코스를 충분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좌석 위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클러치를 안정적으로 끝까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좌석 위치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좌석 위치를 맞춘 다음에는 기어를 조작해 봅니다. 기어까지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면 운전 자세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를 매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룸미러를 조정해서 후방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사이드미러도 한번 체크해 줍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 준비가 완료되면 감독관이 시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고 코스가 랜덤으로 선택되어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해서 코스를 돌면서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시험 준비 안내 멘트가 나오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은 다음 출발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 때는 클러치를 꾹 밟고 시동을 걸어주시고 시동을 건 다음에는 기어를 1단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다음 좌측 방향 시동을 켜고 출발해야 합니다. 3가지 동작은 모두 기억해서 꼭 해주시고 차가 출발해서 약 30m가 진행된 다음에는 좌측 방향 시동을 끄고 그 다음 경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해당 코스는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좌측 방향지 시동을 켜고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중지선 앞에 정지하겠습니다. 비보호의 좌회전은 녹색등이 들어오거나 좌회전 표시등이 들어왔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색등에서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대기해 주셔야 하며 녹색등이 들어왔으니까 기어를 2단에 놓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3차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서행해서 3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좌회전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이 안내하는 차로로 진입해야 하며 이 코스의 좌회전의 경우 유도선이 없기 때문에 3차로로 진입해서 다음 경로에 맞도록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맞추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진 구간에서 기어를 3단에 놓고 부드럽게 직진하는 모습입니다. 직진할 때는 속도 제한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황색등이 보이면 부드럽게 정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게 되면 바로 실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1km만 초과해도 바로 실격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모든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해서 중립을 놓고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중립을 놓고 절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마시고 브레이크는 꼭 밟고 계셔야 합니다. 녹색등이 들어오면 다시 기어를 2단에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2단에 놓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서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주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출발한 다음에는 엑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올린 다음에 기어를 3단에 놓고 다시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단으로 출발해서 3단까지는 안정적으로 기어를 올린 다음 주행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어를 4단까지 올려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측 방향 시승을 먼저 켜고 우측 사이드 미러로 뒷차를 확인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측 방향 시승은 다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회전 안내가 나오면 다시 우측 방향 시승을 켜고 우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측 방향을 켜고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과 같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을 때는 우측 방향시등은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하며 방향시등을 늦게 켜서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 한번 정지하겠습니다. 정지해서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한번 정지했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기어는 2단에 놓고 출발해 주시고 우측의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없을 때만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차로로 진입한 다음 좌측으로 차선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끝차로로 진입해서 좌측 방향등을 켜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해서 다시 직진해 보겠습니다. 차선을 바꾼 다음에는 반드시 좌측 방향지등을 꺼주셔야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 주로 감점을 당하는 부분은 방향지등을 켜자마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버리는 경우, 마지막은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방향지등을 끄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잘 지켜서 감점을 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차선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직진하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진 구간을 주행할 때 기어를 꼭 4단까지 올려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속도를 50km 근처 또는 50km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기어를 4단에 놓고 안정적으로 주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진을 하면서 급커브 구간을 돌아보겠습니다. 급커브 구간을 주행할 때는 우회전 좌회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서 기어를 2단까지 내린 다음 부드럽게 급커브 구간을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커브 구간을 통과해서 다시 직진 구간에 들어서면 기어를 3단에 놓고 다시 직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가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차선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고 교차로를 지나서 좌측 방향지등을 켜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전방의 안전도 확인하면서 차선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는 좌측 방향지등을 끄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차선을 변경할 때 특히 감점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경우입니다. 속도를 갑자기 줄이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직진 구간을 주행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가 따로 나오지는 않으며 제한속도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을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위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기 전에 각 코스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1km만 초과해도 실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시속 40km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속도가 시속 41km만 되어도 바로 실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5에서 10km 정도 천천히 주행하면서 제한속도 위반 실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지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내리막길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속도를 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속도를 제어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기어를 3단에 넣긴 했지만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서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제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한속도 30km인 도로라면 기어를 2단에 놓고 천천히 주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색등이 보입니다.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할 때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부드럽게 정지한 다음 기어를 중립에 놓고 클러치는 떼고 브레이크는 밟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1종 보통 수동 운전의 경우 정지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지할 때는 무조건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일 때 클러치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채점기에서 자동으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감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지할 때는 무조건 클러치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시속 30km 이하가 되면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녹색등이 들어오면 기어를 2단에 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약간 내리막길일 때는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서 다시 엑셀을 밟으면 시동이 꺼질 위험이 거의 없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는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클러치를 바로 떼면서 엑셀을 다시 밟아주어야 차가 뒤로 밀리지도 않고 잘 출발할 수 있습니다. 녹색등이 들어왔습니다. 기어를 2단에 놓고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서 다시 엑셀을 밟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 다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3단에 넣은 다음 클러치를 떼고 다시 부드럽게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내리막길에서는 엑셀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서 속도를 제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경로는 좌회전입니다. 좌측 방향시동을 켜고 좌측 차로로 변경한 다음 좌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포켓 차로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좌측 방향시동을 껐다가 켜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서 정지선 앞에 정지한 다음 좌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좌회전을 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서 속도를 줄인 다음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정지해 주세요. 그 다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반드시 브레이크는 밟고 계셔야 합니다. 클러치는 떼도 되지만 다시 기어를 넣을 때는 클러치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오고 앞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기어를 2단에 놓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좌회전은 유도선이 있는 좌회전입니다. 유도선의 우측을 따라서 유도선이 안내하는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유도선이 1차로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선의 우측을 따라서 1차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어를 2단에 놓고 천천히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속도를 무리하게 내지 말고 서행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직진 구간이므로 기어를 3단에 놓고 천천히 주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내리막길이 심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기 때문에 시속 60km만 넘어도 바로 실격됩니다. 지금 저는 기어를 4단에 넣었지만 4단에 기어를 넣으면 시속 60km 이상으로 금방 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에서는 기어를 3단에 놓고 시속 40에서 50 사이로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만약 기어를 4단에 넣었다면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서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점을 많이 당하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시 방향지등을 켜고 끄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하기 전에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조금만 더 주행을 하다가 좌측 방향시동을 켜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는 바로 켜주셔야 합니다.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는 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나오는 안내이기 때문에 그때 좌측 방향시동을 켜면 늦게 켠 것으로 되어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때 꼭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는 구간이 짧을 경우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라는 안내는 꼭 기억해 주셔서 그때는 좌측 방향지등, 우측 방향지등을 꼭 잘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천천히 직진하면서 좌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안내 멘트를 잘 들으면서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진 구간에서는 항상 제한속도와 신호위반에 유의해 주시고 직진하면서 좌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로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해서 3차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지금과 같이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조금 더 주행하면서 좌측 방향지등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어를 미리 3단으로 낮춰서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금과 같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들릴 때는 좌측 방향지등을 켜주셔야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좌측 방향지등을 켜고 좌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호가 적색등이기 때문에 한번 정지해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1, 2차로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하지만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이유는 다음 경로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미리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만약 다음 경로가 좌회전 또는 유턴이라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기어를 2단에 놓고 천천히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무리하게 기어를 3단에 넣지 말고 2단으로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행하면서 3차로로 진입하겠습니다. 1차로의 경우에는 좌회전 유도선이 있기 때문에 유도선을 따라서 1차로로 진입해야 되지만
2차로는 유도선이 없기 때문에 좌측 차량에 유의해서 3차로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로에 진입해서 다시 기어를 3단에 놓고 천천히 주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직진 구간입니다. 속도가 시속 70km를 넘어버리면 실격되기 때문에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진 구간을 주행하다 보면 속도 유지 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가 나오면 안내하는 속도를 15초 이내에 5초 이상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시속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시속 50km 이상으로 5초 이상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가 나오면 15초 이내에 5초 이상 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 멘트가 들리면 바로 엑셀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5초 이상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일 때 감독관이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내면서 주행해 주시면 속도 유지 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저속 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 유지 과제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감점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낮은 속도로 충분한 속도로 주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 유지 과제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 안내 멘트가 나오면 15초 이내에 5초 이상 시속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엑셀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시속 50km 이상으로 5초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15초가 지나면 이렇게 속도 유지 과제 종료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속도 유지 과제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실 필요는 없으며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진 구간을 주행할 때는 속도 유지 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한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의 경우에는 감점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만 감점을 당하더라도 5점 감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제한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당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진하면서 우회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끝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신호등 위나 실선 구간, 교차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점선 구간에서 우측 방해시등을 켜고 우측을 확인한 다음 주행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을 완료한 다음에는 꼭 방향시등을 끄고 천천히 직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속도를 제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을 하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감점 요소를 잘 피해서 종료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종료 지점에 들어갈 때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감점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등이 들어오면 기어를 2단에 놓고 다시 출발해서 마지막 종료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겁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 안내 멘트가 나오면 바로 우측 방해등을 켜고 우회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회전이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낮춰서 우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낮춰서 거의 정지한 다음 기어를 1단에 놓고 천천히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종료 지점은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 방해등을 켜고 좌회전을 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한속도 30km 천천히 주행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우측 방향시등을 켜고 종료선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우측 방향시등을 켜고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우측 방향시등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차를 정지한 다음에는 시동을 끄는 것까지가 과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는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동을 끌 때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차를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다음 시동을 꺼야 합니다. 그 다음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놓고 시험 종료 대기를 해야 합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험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를 1단이나 후진에 놓고 시험 종료 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종료 안내 멘트를 켜면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시험 종료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감점과 실경 요소를 피해서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운전의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